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식사들은 잘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게 드시면 안 돼요. 또 잠아서 헝그리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집중해서 우리가 오전에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히기라고 그러지. 굳히기. 오전에 여기저기를 판을 벌려놨으면 이제 한번 굳히기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 16페이지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필수서가 있으시면 필수서를 놓고 오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식사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많이 쏟아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또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한 개라도 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갖자 이거죠.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서는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토지가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필지가 거래 단위다. 근데 분할 전이라면 필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공시법이 분할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필지 일부라도 우리가 분할을 하지 않았어도 용익물권이나 임대차는 뭐예요? 중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용익물권은 이런 민법에서 지지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중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어떤 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좀 설정해 달라 해.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에다가 뭐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설정은 어떻게 돼? 당사자 합의 플러스 등기죠. 이 합의에 개공이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 얘기예요. 여러분 전세권도 어떻게 돼? 합의 플러스 등기죠. 민법. 그러니까 이런 용익물권은 다 중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건 분할을 안 해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딱 손님한테 설명해야지. 지상권 하는데 혹시 등기할 때 분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면 뭐예요? 그거 진도 안 나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합격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죠 하고 여러분이 중개할 수 있다. 이거 하나요. 그 다음에요. 이제 건축물을 볼까요?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하고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공법의 건축법상의 용어와 약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붕과 기둥 그리고 뭐야? 벽.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존 건축물이라고 한다. 현존. 그러면 현재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등기를 하려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보존 등기 하려면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등기 신청이 가능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미등기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도 우리는 다 중개할 수 있다. 이것을 현존 건축물. 그다음에 장래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분양권.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정리가 되잖아. 자,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및 권리를 물어본다. 그래서 박스 문제가 나오는데 박스 문제가 나오면 몇 개냐? 한 7개씩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박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가 뭐야? 법으로 규정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이라고 그랬지. 법정. 중개대상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해져 있어야 한다니까. 두 번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지문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다. OX. X라니까요. 규정은 돼 있지만 개인 거에 한다니까. 국유지는 안 되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다. X라니까. 국공유 건축물 빼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3가지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거여야 된다. 그러면 개인 거이면서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거래가. 이게. 그럼 도로 부지가 개인 거요.
여러분 재개발지역에 가봐. 다가구 다주택으로 가는 도로 있죠. 그거 임대차 할 수 있을까? 임대차 해서 뭐 하게? 그거 막고 있으려고? 술 먹고 쓰러져 있으려고? 내가 임차인이요. 이거 지나가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임차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로에다 어떻게 임차를 해? 그리고 거기다 거주한다고 집 지어버려? 안 되죠. 그걸 도로 부지라고 그래요. 이거 공시법 지적법 얘기인데. 그래서 개인 거이면서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봐봐요. 개발 제한 구역 거래 가능하죠. 근데 누가 안 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개공이 어떻게 돼요? 이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될 거다. 그러면 또 막 사요. 또 이제 정보가 또 돌아다니면. 그래서 내 토지라든가 임야도 여러분들 다 중개할 수는 있다. 두 번째, 사법상 제한. 누가 내 땅에다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요? 사고 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요. 그러나 국공유 재산은 다 빼라겠잖아. 그래서 행정재산, 여러분 종로 구청사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청와대 건축물 이런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서 남대문. 여러분 남대문이 건축물이죠. 지붕과 기둥 다 있잖아. 그때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꽂으려고 그랬지. 그거 석유 뿌려가지고 국보 1호를. 그런 유적지, 경복궁 이런 문화재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 거면서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개공이 뭐예요? 개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락 있잖아. 그럼 여러분 지상권 설정할 때 합의가 잘 안 되지. 땅 주인은 지르를 좀 더 주세요. 그럼 또 빌리는 사람은 너무 비싸요. 기간을 몇 년 해주세요.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게 당사자 간에는. 거기에 개입해서 지상권을 중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 개공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바뀌어버리거든. 경매, 매각되면 완납 시 소유권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거든. 이런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있지. 공시법. 형성 판결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 권리 바뀌어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민법 얘기네 사실은 이게. 이 민법이 된 사람들은 2차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제가 또 역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그 다음에 점유권. 이건 점유하고 물건하고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점유권은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나요? 소유권은 돼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양수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잖아. 근데 소유권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소유권이 이게 관념의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관리자를 하나 두었어. 풀 깎고 건물 지키라고. 그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지? 관리자가 하고 있지. 그걸 점유권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밤에 순찰을 도는데 도둑이 넘어오네. 도둑이. 그러면 관리자가 도둑을 쫓을 수 있나요? 여기 봐야요. 중요한 얘기요. 도둑이 넘어오면서 그래요. 야, 네 거 아니지 않냐? 너는 관리자 아니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너 소유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이 관리자가 민법을 공부 안 해가지고 네 말이 맞네. 그럼 나는 아무 권한이 없네? 그럼 도둑을 쫓을 수가 없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 그럼 점유권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면 점유자는 점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침해를 배제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점유자도 그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 이게 다 민법이에요. 자, A가 자모니까 자전거를 가는데 가지고 있어. 자전거.
아, 자전거가 300만 원짜리라니까. 제 차보다 비싸대. 옛날 발로 한번 자전거 차버렸다가 그냥 큰일 날 뻔했어. 300이래. 자전거. 그냥 하는 얘기에 제가 작겠어요. 제가 뭐 불량배요. 좋네요. 그랬지. 그래서 이 자전거가 있는데 얘가 도둑 맞았다니까. B라는 도인이 나타난 거예요. 도인이. 이걸 훔쳐가 버렸어요. 어느 날 한강에 가보니까 둔치에 얘가 타고 다니네. 자, 소유자는 누구요? A죠. 지금 점유자는? 도인이 점유자가 돼요. 도인이. 그럼 봐봐. 얘가 둔치에서 자전거 타다가 좀 힘들어서 벤치에 누워서 자전거 받쳐놓고 한숨 자고 있는데 뭔 바스락 소리가 나. 이 도인은 알아. 이건 바람소리가 아니다. 도인 2가 나타난 거예요. 얘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다니까? 쫓아가서 이거 뺏어올 수 있나요? 아까 똑같은 건 얘기인데 관리자하고 뺏어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얘에게는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는 걸 안 따지는 거예요. 얘가 막 타고 도망가면서 야 너도 훔쳤잖요. 네 거 아니잖요. 그러나 쫓아와서 반 죽여놓고 뺏을 수 있어요. 물론 반 죽이면 안 돼. 존말할 때 내놔. 나는 점유권자요. 대화가 되면 얘가 학원을 다니는 놈이고 대화가 안 되면 무식한 거요. 점유권이요? 언제 훔쳤는데? 한 일주일 됐어. 그럼 얘가 확실하게 점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재밌어. 그럼 얘가 언제 점유권을 취득하냐, 소유자를. 소유자가 쫓아올 때 추적을 완전히 따돌려야 돼요. 추적 중이면 뺏어올 수 있어요, 소유자도.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법에서 보호해. 근데 이미 제가 일주일 됐다 했잖아. 이게 얘 거예요, 점유권은. 그러니까 도둑놈이 훔쳐가면, 도둑2가 오면 이걸 뺏어올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냐를 안 따지고 지배하고 있으면 권리를 인정해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물건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상 점유권은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다 민법이잖아, 이게.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럼 소유자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점유의 소, 소유자의 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 사법고시나 나온 얘기고,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아무튼 점유권은, 소유권하고 뭔가 다르네? 도인2라고 써놔. 그래서 도인2,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면 끝이요.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은 동산을 아까 객체로 한 전당포락 있죠? 전당포에 여러분들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 질권. 그럼 부동산을 맡기는 게 뭐예요? 저당권. 자, 기억하세요. 지금 필수서가 있어야 돼. 여기 기출문제는 제가 생생만 낸 거예요. 지금 필수서에 있는 걸 오늘 오전에 한 걸 종합정리한 거죠. 지금 필수서로. 그거 제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버렸네.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법에 의해서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에는 뭐예요? 개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 오늘 오전에. 그 다음에 유치권도 성립에는 개입할 수 없다. 왜?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주면 자동 성립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을 이전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이전할 때는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출제가 2번 됐다고 그랬잖아. 이런 얘기 했었죠? 성립이냐 이전이냐를 안 써주고 그냥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골라라, 안 된다고 골라라. 된다고 골라라 했잖아. 된다고. 봐,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오전 강의만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물론 집에 가서 공부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셔. 이런 걸 바래요. 그러니까 결론. 자, 정리합니다. 중개대상물 및 권리가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첫 번째, 법으로 보여 정해져 있는 걸 찾아라. 두 번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인 거여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국공유는 빼라.
법에 규정이 안 된 건 빼라. 그 필수서 지금 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를 찾을 때는 그 권리 변동에 개공이 개입할 수 있으면 되고 개입할 수 없는 권리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세 개를 가지고 앞으로 문제 푸는 연습하면 웬만한 거 다 풀려요. 그냥 건성으로 답만 외우잖아요. 시험장 가면 예상의 지문이 꼭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를 모아놨고 선생님들이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답만 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물론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기본이 잘 돼서 50점은 나온다. 근데 이제 이론 설명을 잘 들으면 20점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70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15점, 20점을 올려서 90,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8년에 오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전 강의 안 듣고 또 이 기출문제만 들으면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설명을 또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도 잊지 말라고 또 해주는 거예요. 자, 봐요. 일단 대토권. 대토라는 것은 뭐예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불확정적 권리다. 따라서 이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딱 기억하고. 판례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건축물은 아까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장래 건축물은 분양권을 말한다. 분양권. 그 다음에 분양권은 동호수가 피분양자로 선정된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권도 뭐에 해당된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근데 주택법에 가면은 자, 내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아직 당첨자 발표도 안 났어. 그러면 나는 현재 어떤 지위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되니어 될 수 있는 지위라니까. 선정이 안 돼 버리는 걸 우리가 물딱지라고 한다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선정된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이요. 이게 선정되느냐 될 수 있냐 그 구별하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정비법 나왔네. 재개발, 여러분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관리처분 떨어지면 여러분 공법이요. 관리처분 떨어지면 이주비 나오고 건물 다 밀어버리죠. 공법. 그러고 나면 그 조합원들에게는 입주권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된. 이걸 확정적 권리로서 입주권이라고 실무에서는 하고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오전에 자세히 얘기했잖아.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이것은 정착물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볼트만 풀러버리면 쉽게 해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지. 세차장 구조물은 컨테이너 박스나 뭐요? 공중전화 박스하고 같다는 얘기 했었죠? 지금 기억나야 돼. 오전에 한 거. 그 다음에 권리금.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그 부동산에 시설 투자한 거니까 다 뜯어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금이라고 안 써줘. 그냥 꼭 이렇게 써.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신용,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의 이치, 이런 걸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형, 무형을 합쳐서 권리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권리금이라고 안 써준다니까.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권리금을 말하네.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네. 이렇게 골라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시험에서는 여러분 주택법도 입주권이라고 안 쓴다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실무에서 쓰는 용어하고 법에서 쓰는 용어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 나왔네? 나무. 수목이나 뭐예요? 수목 집단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라겠어. 토지가 있고 이게 지목이 임야예요. 그러면 임야지상에 수목이 자라고 있네? 그러면 그냥 수목이라고 써지면 이 수목은 뭐다? 토지의 구성물, 일부. 그래서 그냥 수목이라고 나오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야 해요. 즉, 이 임야가 팔리면 일체가 따라 넘어가 버린다. 두 번째. 근데 이 수목에 대해서 철조망을 치고 새끼줄을 쳤네? 이걸 뭐라고? 명인, 방법. 이렇게 나오면 중개 대상물이요. 이미 시험에 2번 나온 거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무를 임목 등록원부를 만들어 등기해버렸네. 이걸 뭐라고? 임목. 그럼 임목도 중개 대상물. 명인방법도 중개 대상물. 끝이에요, 끝.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의 구성물. 여러분, 토지라는 것은 흙, 모래, 자갈, 미생물, 수분. 수분이 모이면 물이 되지.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는 온천수, 광천수, 온천 이용권 이런 것들은 다 물에 대한 권리고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토지의 구성물이요. 흙, 모래, 자갈, 지하수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 구성물. 그 다음에 이제 임목하면 다 본 거죠. 금방 얘기했듯이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랬죠. 그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요? 보존 등기지. 그러니까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도 기억해요. 여러분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내가 등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임목 등록원부에 나무 수종, 수량 이런 것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몇 그루 이렇게. 그걸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와 별개로 보여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때는 건물하고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토지도 따로 팔 수 있고 건물도 따로 팔 수 있다 그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임목도 따로 팔 수 있죠? 지금 필수서 몇 페이지요? 23페이지. 책을 왔다 갔다 해야 해요. 벌써 지금 눈에 잠이 하나 찬 사람이 두 사람 보이는 것만 그려.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듯이 지금 딱 폼 잡네. 양팔을 탁 삼각자로 놓고. 응? 정신력 싸움이라니까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신력 싸움이 이게. 내가 되겠다는 강한 욕구와 의지가 있어야 돼. 지금 이해 안 돼도 편하게 지나가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라고. 5월, 6월에 또 오잖아. 7, 8월에 또 오잖아. 9, 10월에 또 오잖아. 시험 전까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용은 많이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들으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아듣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강의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실력이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표정 보고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아주 안타까워 지금. 눈 표정으로는 잘 이 구별이 안 되거든. 우리는 다 이 표정을 보면서 소통하는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합격해야지. 이해를 하고 막 진도만 빼버리면 뭐예요? 알든 말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7, 8월에 가면 우리 과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4월 달에 뭐 3월 달에 모의고사 본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모의고사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 문제를 잘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진도 나갈 때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소화를 시키되 지금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진도도 뒤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재수생들은 또 난리를 칩니다 또. 작년에 본 거 또 보니까.
막 80, 90만 있다고. 의미 없어요. 그럼 왜 떨어졌어, 작년에? 작년에도 90만 있다고 난리 쳤는데. 그런다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가지고 있다가 진도별로 풀어보라 이거예요. 모의고사 가서 별거 아니요. 이 문제가 모의고사인데 뭐. 똑같은 문제지 뭐예요, 모의고사 별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5월, 6월, 그 다음에 7, 8월. 그때는 예상 문제가 많이 들어가.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 달은 여러분들 문제를 보되 모아놔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도 한번 끝났을 때 한번 풀어봐. 뭐 모의고사나 이 문제나 똑같은 거지만 그렇게 해야 돼. 또 그 모의고사 모아놔서 뭐 점수가 뭐 어찌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도 얘기했거든 제가. 모의고사 절대 점수 신경 쓰지 마라. 왜? 내신 성적 반영 안 하니까. 전혀 반영 안 하잖아. 작년에 그런 경우 발생했다니까. 그냥 모의고사 봐가지고 막 재수생들 막 80, 90 막 그랬어. 옆반도 막 저쪽 학원도. 그래갖고 다 됐다고 그랬대 막 징계사법. 그랬더니 쌍코피 터져버렸잖아. 시험장 가서 막 60 나와버리고. 여러분 그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하는 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올해도 아마 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월, 4월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잘 모아놔라. 그리고 공부한 것을 한번 풀어봐라. 안 풀려도 신경 쓸 거 없다. 모의고사는 5월이나 6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다 보인다. 그렇게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가야 돼. 심리,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공부 안 되는 거예요. 10월 전까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다 정리해요. 이게. 근데 여기 다 틀려버리는데 뒤에 막 나가면 뭐 하겠어. 앞에서 계속 걸리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인목을 보고 있어요. 인목은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명인 방법은 철조망을 쳤죠. 이게 등기부가 없으니 저당 설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인목이 잘하고 있는 토지를 말해요. 이자가 인목은 안 팔고 토지만 팔았다니까? B에게? 그럼 인목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를 영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인목이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소유권이 달라져 버리네. 경매로. 그러면 법정 지상권. 민법하고 똑같아. 법정 지상권. 성립돼요 인목도. 그렇지 않으면 땅 주인이 인목 소유자에게 나무 베어내세요. 이래버린다고. 그럼 뭐요? 그래서 나무 소유자거나 건물 소유자는 땅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무가 산불로 다 타볼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험에 들여라. 그럼 보험 들으면 은행은 보험금에서 가져가면 된다. 오전에. 그 다음에 저당권 여력이네. 자, 인목은 금방도 은행 가서 나무만 저당 잡고 돈 빌릴 수 있다고 그랬죠. 돈 빌릴 수 있다. 그럴 때 보험에 들으란 얘기야. 그러면 이 나무 인목 소유자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잘 유지 관리를 해야지. 근데 또 벌채에서 팔아먹는다. 저당권자한테 들켰다. 그 말이지. 지금. 벌채된 나무에도 저당권은 미친다. 왜? 저당의 담보물이니까. 이 저당권자가 뭐라 할 수 있지. 뭐라 안 해봐요. 이 사람 저당 설정하고 돈 빌리고 나무 다 팔아먹어버리면 담보물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 기록 중 이 말은 등기부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에 인목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이제 5월 달에 보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등기법이. 등기법만 얘기하면 눈동자가 흔들려 지금. 지적법만 한 것 같아. 어? 좀 기다리면 돼요. 이것은 아직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인목이라고 일단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제 끝났네. 우리 법으로 정해진 게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였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특허 발명을 했다. 이런 걸 특허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장의 설비,
기계, 차량,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이걸 어떻게 하여? 재단 목록을 만들어라겠죠. 다. 이걸 들고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 공업 소유권 플러스 공장의 설비를 하나의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공장 재단이라고 한다. 이걸 준부동산. 광업재단은 똑같다고 그랬죠?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 그걸 광업권. 그자 역시도 광물을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설비. 이것을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얘도 등기해버려요. 그러면 이 목록에 들어있는 모든 설비와 광업권이 하나의 뭐예요? 광업재단. 이게 중개 대상물. 근데 주의하라 했지. 이 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등 설비는 뭐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잖아. 집중해요.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한 것을 지금 30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대충 감 잡혔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를 보자 이거지. 자, 16페이지 봐봐요. 1번 봐봐요. 1번. 다음 중 중개 대상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것은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니라겠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란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업. 그럼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일까? 5번. 아까 성립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전에는 된다고 그랬죠? 제가 변형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질문 올까 봐. 그 전에는 유치권 이렇게 나와버렸어. 유치권. 성립을 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립이라고 나오면 뭐다? 안 된다. 유치권이 성립돼서 이전될 때는 중개할 수 있다, 야이? 있다.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하지.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환매권이 뭐죠? 환매. 민법. 내가 지금 집을 3억에 팔아. 내 집을. 나중에 3년 후에 내가 다시 사기로 한 거. 이런 걸 환매라고 그래야이? 내가 이번에 3억에 팔았거든? 근데 3년 됐더니 2억이 올라 버렸어. 5억 돼 버렸다니까, 그 집이. 그럼 나는 얼마에 사지? 에? 어? 그렇지, 3억에 사지. 그걸 환매권이라고 하지. 내가 판 돈에다가 비용만 더 주는 거지. 그런 걸 환매권이라고 그래야. 근데 내가 그것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사. 그러면 이 환매권을 내가 팔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그럼 산 사람이 환매권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중개할 수 있다. 민법이잖아.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에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물권과 채권이라고 그랬지. 지난주 거 우리 용어의정이. 그 물권에는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담보물권이 있잖아. 다 되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이면 등기나 허가 여부는 따져 안 따져?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다 중개 대상물이다. 아까 했었잖아. 자, 정리하세요. 자, 2번 문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몇 번일까? 자, 그 1번 봐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뭐라고 써 있어? 선정될 수 있는 딱지네. 불확정 권리.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그래서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 것을 보기 어렵다. 맞잖아. 그럼 답은 1번 아니요. 옳은 것 찾으라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옳은 것 찾기가 29문제 나왔다니까. 40문제 중에. 엄청나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만약 이걸 못 찾았다고 봐봐. 여러분 다 읽어야 돼, 이제. 5번까지. 그래서 막 2분, 3분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 강해야 돼. 그럼 이걸 자신있게 찾아버리는 사람은 안 읽어버리지.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 이제.
1분에 넘으면? 그럼 이게 약간만 헷갈리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 다 가는 거야. 왜? 읽어도 다 맞는 것 같거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선정, 되느냐, 뭐요? 될 수 있는 지위냐. 그래서 이것은 딱지라고 그랬죠? 딱지. 동호수가 특정하여 2번.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네. 확정됐죠? 그럼 이게 뭐요? 분양권이지. 아직 미완성이지. 당연히 아파트는 여러분 분양하고 나서 2년, 3년 걸려서 완성시키잖아. 이건 장래의 건축물로서보다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니까. 동호수가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그랬잖아. 그럼 확실한 분양권이지?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야. 3번. 공장재단 나왔네. 중개 대상물이죠, 일단. 근데 공업 소유권 및 시설 등을 각각 뭐라고 돼 있어? 분리라고 돼 있잖아. 분리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기출주문이라니까. 제가 거의 안 고쳤어요. 변형은 변형이라고 써놨어. 그 다음에 4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이라고 돼 있네. 분리됐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5번 가식, 수목이나 암석, 토사 이런 건 다 뭐예요?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지. 이런 것은. 가식, 수목은 가식이니까 뭐예요? 쉽게 뽑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식이나 묘목 이렇게 나와. 그런 것은 다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착물로 안 봐. 우리는 정착물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것은 암석, 토사는 토지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가식, 수목은 쉽게 해체, 이동, 뽑아볼 수 있다. 즉 정착물이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아닌가를. 그 답은 1번밖에 없죠? 봐봐요. 지금 이게 17회 때 나왔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지금 좋은 문제들. 근데 이런 걸 다 횟수가 오래됐다고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막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지금. 이게 최근치만 막 풀어가지고는 뭐 어차피 여러분 기본수에 다 있었던 문제들이요. 최근치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고요. 자, 3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와. 요즘에도.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래요? 자꾸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럼 어업재단, 낙지, 해삼, 우럭은 안 정해졌지. 분리됐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지. 나무가 명인 방법이 나와버렸네. 정착물로서 무조건 중개 대상물이라 했지. 임차권은 임차권인데 뭐의 임차권이야? 항공기는 우리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었지. 우리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세 개만 규정돼 있었지. 준부동산이. 야, 항공기도 준부동산이잖아. 건설 중기, 20톤 이상 선박 다 준부동산이지. 규정 안 돼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여러분 도로 부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임차권 설정해서 뭐하게? 내가 거기서 아까 술 먹고 누워있으려고? 그 임차권 사실은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 그리고 여기서 도로 부지는 여러분 공동, 국가거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이면 더더욱 안 되지. 개인 거 해야 되잖아. 개인 거라도 임차권은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봐봐. 재개발 있죠. 재개발. 공법 하잖아. 재개발 지역에 도로 있죠. 이런 게 도로 부지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도로 부지. 이 도로 부지가 개인 거도 있어. 부지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요. 이 도로 부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 공법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주던가요? 잘 보라니까 그거 뭐 책을 자꾸 띄적 있어. 여러분 이 도로 부지를 사잖아요. 도로 부지.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아요.
그 도로 부지는 아주 싸거든. 사람들이 잘 몰라. 개인 거 사면. 근데 그것은 요건이 있어. 도로 부지 혹시 투자해 본 사람?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은 누구한테 주지? 정비법에서? 토지나 또는 건물 소유자잖아. 또는이잖아. 토지만 가지고서 나온다니까. 도로 부지도 개인 거면 나와요. 근데 30제곱미터 이하면 청산해버려 그냥. 9평. 근데 90제곱미터인가 넘으면 아파트 하나 나와요. 그럼 상구 27평이네. 27평.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도로 땅 미리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개인 거. 이게. 근데 임차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공도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임차권 X라고 해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뭘 투자하자? 도로 부지. 그러면 입주권 나와요. 국가 거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하면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이게. 아무튼 여기는 도로 부지에다 공도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공도. 당연히 국가 거나 지방자치단체 거는 안 되고 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임차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임대 자체를 못해. 법적으로. 그래서 도로 부지는 세놓아서 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사람들 통행로라. 그렇게 알아서 도로 부지 나오면 무조건 임차권은 안 된다. 이렇게 아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 공법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원래. 그 다음에 한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뭐야? 지상권은 되지. 아까. 그럼 지상권을 전세권으로 바꿔도 되죠? 지역권으로 바꿔도 되죠? 되잖아. 임대차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기역.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 니을, 미음. 4개네. 이게 디귿하고 비읍. 아주 쉽잖아. 2개는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공법 시간에 도로 부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원래 임대차가 안 된다. 원래.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공도로 보고 답을 3번으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원래 개인 도로는 어떨까? 사도. 개인 거. 여러분 개인이 도로 내는 경우 있어. 개인이. 사도. 이건 돼요. 개인이 농로를 낼 수도 있잖아. 또 실개천 낼 수 있지. 전원주택 짓고. 여러분 하천법에서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개인 거가 아니잖아. 그건 중개 못해요. 공시법. 근데 사도나 사하천은 돼요. 실개천. 그것도 시험에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거냐 국가 거냐를 꼭 구별해야 돼. 문제 풀 때. 아시겠나요? 그래서 써놔. 거기다 사도. 사도는 되다. 정의의 사도가 아니여. 개인 도로요.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냐 하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답을 못 골라. 이런 형태로 꼭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판례 해석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 판례. 이것은 여러분 풀어 오셨나요? 집에서? 왜 안 풀어와? 자, 4번 보세요. 타당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 했네. 용어의 정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하면 업이란 뭐라겠죠? 계속, 반복성, 영업성. 보들보들하지? 2번. 중개대상 권리 나왔네. 아까 용익물권, 담보물권. 대표적인 저당권은 포함이 된다. 그럼 그걸 질권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야겠지. 점유권으로 나오면 안 된다. 지금 3개씩 풀었잖아 문제를. 저당권은 된다. 자, 3번. 중개대상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물도 포함된다. 봐. 맞잖아. 4번.
계공은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으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맞다고 해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실무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문이에요.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앞뒤가 관련된 판례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자,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요. 매도자가 우리 사무소에 왔어. 자기 아파트를 팔아달래.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려면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조사해야 되겠지. 그러면 뭘로 조사하냐를 시험에 자주 물어요. 당연히 이 집에 뭘 떼야요? 등기부 떼야 돼요. 그럼 소유자는 어디에 나오지 등기부? 응? 갑구에 나오잖아. 갑구. 설마 갑구를 모를까? 지금 3월인데?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는 어디에 나와요? 그럼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어디에 나오죠? 다 갑구에 나오지. 오늘 잘 오셨네.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는 다 갑구에 나와요. 아시겠나요? 그럼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는 어디에 나와? 소유권 외의 권리는 다 을교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 이런 젠장. 그러니 이게 지금 설명이 되지겠냐고 우리 과목이. 막 어렵다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 알았네 여러분 속을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다른 과목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만 열심히 하는가 봐요. 아시겠죠? 농담이에요. 또 동영상으로 하는 제야의 고수들이 많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분발해야 해요. 아무튼 자 거기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내년에 오픈해가지고 소유자인 사람이 왔어. 그럼 정말 당신 소유자 맞아요? 확인하려면 일단 뭘 떼라? 등기부를 떼는 거예요. 그럼 갑구를 보면 A라고 딱 써져 있어야 돼. 그럼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는 안 나와요. 왜? 앞번호만 나와. 왜 그럴까? 등기부는 아무라도 떼볼 수 있거든. 여러분들 옆집 것도 떼볼 수 있어. 등기부는 원래 공시가 기능이니까. 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아무거나도 다 떼잖아. 주인 동의받고 떼나? 등기부는 아무나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려버리면 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앞번호만 딱 써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잖아. 주민등록증이야 증. 증에는 사진 붙었지.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래서 앞번호를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 들어보세요 하고 사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개공이. 아니 왜 코에 점이 있네요? 사진에는 점이 없는데? 혹시 자매세요? 아니에요. 뽀샵했어요. 그럼 좀 의문이 가잖아. 그러면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 써야 돼. 이걸 확인 안 하고 계약서 썼다가 사기당하잖아요. 중개업자 다 손해배상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제2편 실무에서 할 내용이에요. 이제 중개 실무. 아시겠죠? 지금 냄새만 풍겼어. 거기다 동글뱅이. 등기부하고 뭐라고? 주민등록 증에다 동글뱅이 치한다니까.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주민등록 등본하면 틀려요. 뭐라고요? 증. 그 코에 점 써놔. 하도 잊어버렸으니까. 자, 5번. 개공이 직접거래 금지 행위에서 의뢰인 범위에는, 봐요. 또 이게 섞였잖아. 의뢰인 범위에는 중개대상물 소유자 거래를 대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하는 자는. 틀렸네? 근데 이것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몰라도 돼. 이건 다다음 주에 해요. 금지행위. 자, 봐봐. 개공이 여기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때 하지만 매도자가
금매물을 가져왔어요. 얼른 5억에 팔아달래. 이게가. 근데 요즘 시세가 여기 5억 7천 가거든, 우리 단지가. 그러니까 싸게 나오니까 개공 지가 사버려. 누 거를. 의뢰인 거를. 그 의뢰인의 동글뱅이 쳐요. 이렇게 의뢰인 거를 개공이 사버리는 것을 직접 거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처벌된다고 그랬죠? 3-3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지금 건물 주인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 대리인이 왔잖아. 대리인하고 계약했다는 거지 지금. 그럼 여러분도 민법 대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누구에게가? 본인에게 기속되잖아. 그러니까 개공이 본인하고 계약해서 사나 대리인하고 계약해서 사나 본인 거 산 건 똑같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직접 거래. 되는데 대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틀렸지. 그래서 놔.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효과가 동일하다. 고로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건 앞으로 3주 후에 하는 내용이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4번, 5번은 좀 기다려야 돼. 이게 저 뒤에 나올 내용이 이렇게 합해졌다고. 이게 우리 거의 문제가 이렇게 종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빠지면 안 돼. 이게 연결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참 여기 칠판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판례같이 하는 해석 중 타당하지 않는 것. 자,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 중개와 중개업을 비교하라겠죠. 업이란 직업으로 하는 거죠.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업이다. 맞다. 중개대상물 권리에는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다. 그중에 저당권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러나 여기를 만약에 질권이나 점유권으로 바꿔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좀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과 뭐요? 장래 건축물도 포함된다. 장래 건축물은 뭘 말하더라? 분양권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개공이 자, 매도하는 자. 이 말이에요. 매도자가 진짜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그 말이잖아. 알아보려면 등기부를 떼서 갑구를 봐라.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로 하고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확인 안 했다가는 개공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직접 거래라고 되어 있잖아. 직접.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매도자 거를 개공이 직접 사버렸다고 그랬지. 매도자. 본인하고 계약을 했던 본인이 안 오고 여기처럼 뭐요? 대리인. 이자하고 계약을 했던 법률 효과는 결국은 본인에게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직접 거래가 해당이 된다 그래야 돼. 된다는 얘기는 처벌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다려야 돼. 조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준부동산으로 왔네요. 임목이네. 17회 때 나왔네. 자, 임목은 이 한 문제면 돼요.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일단 맞아 틀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아까 뭐라 했어? 임목 등록업무에 등록된 것만이라 했잖아. 한정. 떨면 안 돼. 맞잖아. 만이다. 한정된다. 2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을 뭐요? 양도할 수 있다. 자, 토지와 임목은 건물처럼 별개의 이제 부동산으로 판단을 하면 아주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아까 임목을 저당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저당.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나무. 담보물이라 했지? 담보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미치지 아니한다. 답은 3번이네. 담보물은 미친다니까. 담보물. 봐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4번. 4번은 경매, 동글뱅이. 그러면 토지와 임목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임목만을 저당 잡았다가 얘가 원리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경매 나오겠지. 그러니까 조경사가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만 딱 경락받아 버렸다니까. 그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지. 이런 걸 법정 치상권이라고 그래요. 민법. 얼마나 쉬워. 본다. 맞네. 5번. 아까 저당을 설정하려면 보험에 들어라. 맞잖아.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세요. 이거 30회. 작년, 재작년에 나왔네. 아주 간단하지? 이게. 자, 임목이 여기 다시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걸 우리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이건 민법이잖아. 토지와 소유자가 분리돼 버렸잖아.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그러면 임목을 캐내라 하면은 국가적 낭비가 크니까 법정 지상권 인정해 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임목을 저당 설정할 때는 뭐에 붙여라? 보험에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 임목도 이 정도 문제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막 끼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번 30회 거.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미채굴 광물 나왔잖아.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은 전부 다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빼라겠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천수, 광천수 다 뭐예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 했잖아. 토지가 팔려면 일체로 넘어가 버리지. 따로따로 중개대상물에 될 수 없다. 여러분 금전, 돈 화폐잖아. 화폐. 화폐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에? 부들부들 떨린다고 돈만 보면? 부들부들? 그 부동산이요? 그러니까 이걸 찍은 사람 말도 안 되지. 동산이지.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니까. 그러면 금전채권을 중개하면 뭐예요? 사채업자겠지? 이거 사채업자 되려고 여기 왔나요? 점유, 아까 얘기했네. 도인2. 자전거. 그 점유권은 지배하고 있으면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성질상 물건하고 분리될 수가 없으니 차동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 작년 재작년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이게 옛날치나 지금치나 옛날치가 더 좋은 문제가 많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최근치만 풀어서는 위험해 지금. 그래서 점유. 그러면 이 점유를 갖다 소유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소유권은 중개 대상 권리죠. 금전채권을 저당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건 중개 대상 권리죠. 왜냐하면 돈 빌릴 때 저당 설정하니까. 금전채권이 안 되는 거야. 돈은 여러분들 동산이라니까. 특수한 동산이라고 그래요. 돈은. 우리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7번 문제 29회치 최근 거가 막 나와 지금 29회 30회.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분양받았다는 얘기요. 선정 뭐라고 돼 있어? 대인의 분양권이죠? 중개 대상물.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건 명인 방법은 안 받지. 명인 방법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중개? 아까 대상물이라 했잖아. 명인 방법. 그래서 기억, 니은 다 중개 대상물. 디귿번. 그것은 세차장 구조물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풀러버리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다. 고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네. 자, 개인 거라면 공법상의 제한이 있더라도 다 중개 대상물이다. 사법상의 제한이 있더라도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잖아. 사법상으로 고치면은
여기는 이제 압류, 가압류, 막 가처분, 근저당으로 바꾸겠지. 다 중개할 수 있다지. 별거 아니죠? 그러면 디귿번 하나 빼면 나머지는 다 맞지. 그 답은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틀린 것은 거기 또 문제를 보면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요? 장래 건축물 포함될 수 있다. 봐봐. 아까 12회, 17회 때 나온 게 10년 만에 또 나왔잖아. 26회니까 최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옛날 거가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요즘이 더 쉬운 때가 많았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다기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다음에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한 그랬네. 국공유 재산이지.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지. 행정재산, 아까 국공유 재산, 행정이나 일반 재산, 유적지, 사적지는 전부 다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맞잖아. 이해되나요? 행정재산, 동글뱅이. 이 국공유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개인 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 중개대상물이다. 맞고.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아까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지위 이게 뭐예요? 대토권. 이것은 불확정적 권리로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게 맞네. 5번. 중개의 정의 나왔네. 우리가 지난주에 중개하면은 3요소 기억하라 했죠. 3요소. 중개대상물, 당사자, 알선. 그때 그 밖에 걸리는 물권과 뭐야? 채권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권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쉬웠어요. 여러분 이게 26회, 지금 27회, 28회, 9회 얼마나 쉽냐고. 이 정도 해놓으면 다 풀어요. 자, 그 답은 5번. 그 다음에 9번 문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봐,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기역번 20톤 선박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잖아. 준부동산이지만 우리 준부동산은 임목, 공장, 광업재단 3개밖이다. 3개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니은번 아까 세차장 구조물 아니라고 그랬죠? 디귿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걸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유무형 자산을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한다 했잖아. 권리금이라고 안 써준다니까. 이렇게 쓰지.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네 1번에 대토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모두가 아니네. 답은 5번이네. 이제 판례 정리해 준 거네. 9번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0번.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답은 몇 번이요? 네? 아, 2번 권리금이 계속 나오잖아 지금. 무형자산. 그러면 1번 여기. 아까 현존 건축물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요?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 출제됐잖아. 최근에.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등기지. 짓고 있으니까. 이제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문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혼자 풀 수 있어. 지금.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으로 보존 등기돼 있다고 돼 있네. 이건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임목을 말하는 거지. 등기된 게 임목이니까. 철조망을 쳤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명인방법. 그것도 중개 대상물.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동,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당연히 되고. 5번. 개인 거라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 가등기 다 뭐예요? 사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 대상물이다. 야이.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 문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중 옳은 걸 찾으시오. 옳은 거. 여러분 21회 시험이 중개사법 그동안 10여 년 동안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21회 때. 그때 박스 문제가 17개 나왔어.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 선생이 느끼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40문제를 보면 한 10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넘어가야 합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가장 어려웠다는 해. 옳은 것은 1번 뭐예요? 점포 이치니까 바로 뭐예요?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다. 바로 틀렸네? 명인 방법 나왔네? 봐, 또 나왔잖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지? 봐요. 뭐 얼마나 간단해. 그 다음에 질권 나왔네? 전당포? 전당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답은 뭐예요? 3번이지. 어? 지금 보니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입주권 돼 있네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랬네. 딱지네. 될 수 있는. 아니네.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 20톤 선박 중개 대상물에 틀렸죠? 아, 왜 이렇게 선박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출제자가 무슨 배를 가지고 있나 이거. 성의 없이 냈던 거지 그 당시. 근데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렵게 듣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중개 대상물을 우리가 거의 한 90% 여러분들이 정리됐다고 보면 돼요. 90%. 이제 5, 6월 달 되면 거의 100% 정리됩니다. 좀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겠습니다.